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담! 와!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임기만 대표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 토론 동아리 고란노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꽃미남 토론어 최나건 학생과 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보미 씨는 그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했나 좀 궁금합니다. 외모나 목소리, 뭐 발음, 톤 다 중요한데 외모나 목소리, 발음, 톤 다 좋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 근데 정말 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음성도 중요하지만 그쵸.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 이미지 그 메이킹 같은 수업도 하고요. 이미지 메이킹. 자신한테 맞는 컬러가 무엇인지 뭐 이런 아하. 수업이 실제로 컬러. 아나운서 아카데미 커리큘럼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커리큘럼만 뭐 배운다고 다 아나운서가 되는 거 아니지만 그걸 너무나 잘 소화했으니까 이렇게 아나운서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재한 씨도 근데 재한 씨만의 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이 스타일을 더 고수하실 생각인가요? 근데 왜 기분 탓인가 좀 기분이 좀... 정말 기분 탓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궁금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네네. 얼마나 더 하실지만. 기분이 조금... 아, 네, 알겠습니다. 기분 탓입니다. 요즘 그 페이스팩이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페이스백? 페이스 플러스 팩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도 스펙이다. 아. 그렇죠, 나건 학생? 네, 네. 좀 씁쓸한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고요.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 얼굴도 네. 스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원서에 서류에 올리는 네.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1회 때 주제였잖아요. 취업 성형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야, 포샵을 한 사진을 서류를 좀 올리면은 실제 나중에 이제 같이 봤을 때 또는 뭐 너무 다르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좀 생기는 건지 이런 상황이 연출되겠죠. 어떻게 어? 될까요? 누구세요? 본인 그렇죠. 맞으세요? 네, 본인이 물론 맞냐고.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과도한 사진 보정은 면접관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페이스팩이다 보니 실제 취준생들이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면서 외모부터 목소리, 뭐 태도까지 코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취준생에게 이미지 메이킹이란 무엇인지 네.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 키워드. 과연 어이, 무슨 뜻이에요, 저게? 55, 38, 7? 55, 38, 뭐 이거 뭐 사이즈인가? 신체 사이즈처럼 돼 있는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50은 55면은 너무 그 최홍만 아저씨 아닌가? 너무 큰 건데? 역삼각인데, 역삼각. 네. 나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허리가 7이라는 거는 그게 그 사람입니까? 뭘까요? 그러게요.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나건 학생. 무슨 뜻이죠? 네, 이 숫자는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메라비언의 그 대화에서 법칙.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가 시각이 55%, 청각이 38%, 그리고 언어는 7%라는 법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엘버트 메라비언이 1970년 저서 사일런트 메시지스에서 발표한 것으로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 직종의 사원 교육으로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취준생들도 참고할 만한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각 이미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각 이미지에는 자세나 용모,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 그리고 언어는 말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 예. 내용에 대한 전달할 때 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외적인 이미지에 더 좌지우지 된다는 말이죠. 첫인상이 딱 3초면 결정이 된다는데 네. 면접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첫인상 같은 경우 중요하고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말 그대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또 자기소개까지 하는지를 보통 저희가 첫인상 관점으로 보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떠한 매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이 친구한테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관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뭐 대다수의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보통 한 이런 거 첫인상만 보면 한 80%는 이 친구가 최종 합격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바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 확인 관련된 질문들만 하면서 그 첫인상 좋은 친구들한테 좀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면접 대기 태도도 좀 중요하다고요? 아, 이런 거 어떻게 보나요, 진짜? 네네,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라는 네. 사이트에서 네네. 이제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면접장에서 제일 싫은 유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83.2%가 면접 대기 태도를 보고 점수를 깎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뭐 이게 취준생에겐 매 순간이 사실 면접인 상태군요. 그 네. 순간에 긴장끈을 놓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미지 네. 메이킹 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취준생과 이미지 메이킹 두 번째 키워드. 과연 뒤센 미소? 뒤센이 무슨 뜻이에요? 뒤센 미소? 네. 외국어 아닐까요? 프랑스어. 그러게 약간 프랑스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네. 미소도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미소도 그럴 수도 영어인가 외국어인 거야. 뒤센 미소. 디센 네, 미소. 네, 네. 자, 그러면 두 자, 번째 누가- 키워드 준비한 네. 민지 학생. 뒤센 미소 뭔가요? 네, 사실 최나건 학생이 정확히 맞춘 것이 뒤시에는 프랑스어입니다. 제가 불어를 못해서 발음을 제대로 못 해드리겠지만 네네네, 아무튼 아니요. 19세기 프랑스 신경학자 기욤 디센이라는 사람이 기욤 발견한 디센이에요? 미소입니다. 네. 이것은 귀엽네. 어떤 가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 예. 얼굴 근육이 42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대엽골근이라는 근육과 눈 둘레 근육, 이 두 가지 근육만 사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미소입니다. 흔히들 자연스럽지 않은 미소라고 하면 광대뼈 주변을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데 광대뼈 그렇지 않고 인위적인 요소가 없이 상대방에게 꾸밈 없는 복종과 이 뭐랄까요, 약간 친밀함의 요소를 전달함으로써 면접에서 매우 적합한 미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합한지 두 학생이 한번 해보면 안 될까 하는데 혹시. 자, 우리 먼저 민지 자, 민지 학생부터. 학생부터. 뒤센 미소. 광대를 안 움직이고 웃을 수가 있나요, 사람이? 그냥 한번 웃어볼래요? 광대를 안 움직이고 웃는다. 웃어. 자, 이제 웃어주세요. 자, 웃어주세요. 자, 이제 웃어주세요. 이게 웃었네. 여기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네. 진짜. 자, 우리 낙원 학생 피해갈 수 없습니다. 뒤센 미소 한번. 예. 방금 요 정도. 네. 정말 아닌가요? 이동관 씨 같은. 이거 뒤센 미소. 진짜 미소. 네. 네. 평가해주세요. 나곤 학생 같은 네. 경우에는 뒤센 미소에 가깝다라고 봐요. 가까운 것 왜냐하면 같아요. 우리 네. 선천적으로 이 보조개가 있잖아요. 너무 이게 귀여워요. 장점이라고 봐요. 풍덩 맞아, 빠질 맞아. 것 같은 보조개. 진짜, 네. 사실은 또 우리 낙원 학생 같은 그런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진짜 여성분 맞아요. 사이에서. 부드러운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네. 뒤센 미소라고 해서 무턱대고 웃으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과 이미지 메이킹. 마지막 과연? 키워드. 태양의 후예. 네. 마지막 키워드 설명은 제가 하지 말입니다. 이게 좀 힘든가요? 두 분 다 밥은 하셨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정말 저어지 말입니다. 그만하지 네. 예. 이제 면접장에 가면 신입생들이 어떤 말투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아까 어체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해요체로 해야 될지. 예. 자, 면접장에서 첫인사로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안녕하십니까가 더 대중적이죠. 네. 근데 일부 유학생들 중에 제가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은 네.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사실 단아까를 만약에 제대로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그 면접장의 분위기에서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해요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좀 더 공식적인 문화를 좋아하고 보수적이다면 단아까 어체가 더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창의적이거나 보수적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오히려 단아까 어체만을 사용한다면 지원자가 답답해 보이고 틀에 갇힌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아까 어체를 사용하든 아니면 해요 어체를 사용하든 간에 면접관에게 어떻게 하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핫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대 받을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렇군요. 먼저 일단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으니까 사연을 들어볼게요. 네. 자, 대학교 5학년 취준생입니다. 계속되는 탈락 속에 드디어 원하는 기업에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환아, 너 내일 면접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야, 내일 같이 갈래? 야, 미쳤어. 너 내일 머리 이렇게 하고 갈 거야? 야, 나만의 개성을 보여줄 거야. 왜? 개성 같은 소리 하네. 뭐라고? 야, 당장 미용실 가서 잘라.
야, 그리고 내일 가서 허리 숙이는 거 말고 딱 펴고, 그래. 어깨 펴고, 당당하게, 목소리도 크게 내고. 아, 엄마야 뭐야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너 이미지 컨설팅 받았던 곳 있는데 너도 거기 가서 좀 받아야겠다. 면접날 메이크업도 좀 하고 남자는 눈썹 정리를 잘해야 해. 아이,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면접은 100% 붙을 자신이 있어. 그리고 내가 머리 한 번만 쓱 넘기면 끝나. 태연아, 면접은 그렇게 녹록지 않단다. 네 말 듣기도 전에 면접관이 등을 돌릴 수도 있어. 아니야. 그리고 그 정리되지 않은 이 머리와 이 피부와 이 눈썹 그리고 이 의상 알았어? 비싼 돈 주면서 이미지 컨설팅비에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 눈썹 정리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작가의 농락입니다. 이 정도는 네 저걸 저격한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네, 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저 같은 헤어스타일은 이제 면접에 참여하면 좀 그럴까요? 제가 딱 왜요? 봤을 때 네.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는 네. 뭔가 있어 보이는 핵심 인재 분명합니다. 아, 네. 하지만 네. 일반 대기업이다. 생산관리, 영업관리. 네. 땡! 아니 미생 봐도 머리 긴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변요한 씨도 그때 머리 길지 않았습니까? 아, 그건 드라마잖아요. 그렇네. 근데 사실 이 알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네. 범위가 참 넓은데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 외모적인 부분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의상 이런 것에서부터 신뢰를 주는 목소리와 말투 그리고 자세, 태도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겉가속 할 거 없이 이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도 이제 눈썹 관리를 정말 해야겠네요. 네, 남자들은 특히 뭐 색조 화장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이제 눈썹을 조금 관리하게 되면 인상을 많이 좌우할 수 있으니까 눈썹 네네. 관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고는 학생은 했습니까? 아, 저는 오늘 네, 좀 약간 문신 같은 거?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송두리째 바꾸는 것과도 같은데 취준생들에게 이런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이 정말 필요한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취준생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 받아야 한다 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세 가지 직업군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삼손전자 마케터, 보그지 편집자, 그리고 넥슨 게임 개발자. 각각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삼성은 그쵸. 굉장히 포멀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느낌이 떠오르게 되죠. 모두가 취준생이랑 똑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이미지를 장착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 메이킹은 직무 적합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프로세스, 그냥 이미지 컨설턴트에게 가서 이미지 컨설팅을 받고 그 아웃풋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몇 안 되는 취업 준비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면접까지 힘든 관문을 통과했을 때 이것조차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필요 없다 팀 1분 발언 해주시죠.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외모보다는 실력이, 돈을 주고 만들어내는 정형화된 이미지보다는 나의 개성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단정한 용모나 자신감 등은 혼자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취준생들은 무엇이 본인에게 필요한 핵심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무 역량을 확보하는 일일 것입니다. 부차적인 요소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사교육 시장까지 형성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취준생의 이미지 메이킹 받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면접관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나로 만들어준다는 이미지 컨설팅.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지 학생부터 발표해 주시죠. 네. 업무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기업에서 업무 역량이 필요한 직원을 뽑는 건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요새 우리 취업 준비생 프로세스를 생각해 볼까요? 1차, 2차, 3차 수많은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사실 면접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소수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는 업무 역량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수 중에서 업무 역량이 평가가 된 소수 중에서 튀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인 그런 기관에서 받은 이미지 메이킹이 그 비용과 시간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만약에 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과연 뭐 나의 외모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게 사실 내가 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어떤 말투나 풍겨져 나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은 과연 비용을 내서 배울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과연 그 비용이 제대로 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지금 컨설팅이라는 부분을 외부 기관이라고 이제 한정하셨고 그리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 낙원 학생이 이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미지를 점검하는 부분과 타인을 통해서 이미지를 점검하는 부분은 좀 다른 시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해당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년간 그런 이미지 관리를 통한 어떤 누군가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일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격적으로 바라보면 그 업이 성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런 투자 대비 효용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공부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 담당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민지 학생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각 회사마다 추구하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는 사람이 원하는 정형화된 이미지죠. 그 이미지 안에 갇혀서 차라리 내가 약간 거짓된 이미지를 행사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면접의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원 학생은 평소에 굉장히 센스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굉장히 잘 알고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취준생이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모두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시겠지만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조를 찾는 게 굉장히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모두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자기 직종에 어울리는 걸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미지 메이킹을 전혀 이렇게 받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인사 담당자는 이미지 메이킹의 전문가는 아니죠. 네. 왜냐하면 실제 면접 단계에서 이 친구의 이미지가 좋다 안 좋다를 평가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첫인상의 효과라든지 기타 이 지원자를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이 친구에게 좀 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우호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사람 마음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좀 정형화된 게 문제가 좀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낯선 사람을 보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악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정형화했던 방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너. 이 이미지 메이킹 안에는 그러한 태도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너무 뭐 인사하는 것도 정확하게 87.7도 뭐 이런 식으로 인사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보통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 관련 강의에서 배웁니다. 악수하는 법, 인사하는 법. 예, 이런 부분들이 저도 취준생 입장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미지 메이킹을 얼마나 과도하게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민지 학생이 삼성전자의 마케터나 보그의 편집자 그리고 넥슨의 개발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는데 각각의 직종에 맞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근데 이미 이 말씀해 주신 언급해 주신 이러한 개발자들, 이러한 지원자들 중에서 과연 이미지가 가장 돋보여야 될 지원자는 어떤 지원자일까요? 예를 들면 보그의 편집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패셔너블 해야 되겠죠. 근데 뭐 넥슨의 개발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발자 이미지는 뭡니까? 오로지 첫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직무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원에 대한 전문성이겠죠. 경험이라든지. 저희가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의 이 주장 자체가 직무 역량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혹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 이번 주제 자체가 뭐 직무 역량이 중요하냐, 이미지 메이킹이 더 중요하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효율적 관점에서 이미지 메이킹까지 받아야 되느냐, 혹은 이건 좀 불필요하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메이킹 얘기를 좀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제 임 대표님께서는 이제 우리 신입사원이 되면은 이런 비즈니스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다 받거든요. 요즘에는 신입사원들이 너무 준비가 잘 돼가지고 미리 이런 것들을 선수학습을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기업에서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익히고 좀 더 뭐 들어갈 때부터 좋은 인상을 준다면 주변 동료들도 그렇고 동기들한테도 더 좋은 인상을 주면서 좀 사회생활을 더 나이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지 편집장 같은 자리에 과연 어디서 만들어준 이미지를 가지고 면접에 합격을 했다면 그 미천은 금방 동락이 마련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패션 센스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를 꾸밀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순간적인 누군가 해준 걸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전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무조건적으로 개인적으로 체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어떤 돈을 들여서 얻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마저 자본주의 하에서 사교육 시장으로 형성이 돼버린다면 과연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더 심화될 것이고 취준생들이 받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압박은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부분을 좀 들어보면 그 외모지상주의, 이미지 컨설팅, 동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외모를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다라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보고 편집장 얘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아까 전문 용어로 이제 뽀록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뽀록이 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원자가 정말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역량이 준비 안 됐다, 절대로 그 학생은 합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그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절대 조건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그것을 절대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것은 좀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곤 학생이 만약에 소개팅을 곧 나갈 예정이에요. 예정이다. 그리고 뭐 그냥 흘러가는 소개팅이 아니라 타겟 소개팅을 받는 거죠. 평상시에 너무나 마음에 들어했던, 잘 알아봤는데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아주 나랑 잘 맞는다. 그래서 이 친구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본인이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주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스타일을 하면 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학생 친구들이기 때문에. 물론 돈을 주고 이렇게 컨설팅까지 받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자체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이미지를 점검받는다라는 것은 그 해답 자체가 플러스 1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을 지워버리면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가는 그 단계의 가치 자체가 저는 충분히 이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이너스 1을 지우는 과정은 굳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도 있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교수님,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내 주변과 자신을 셀프 점검함으로써 충분히 갖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돈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제 이미지에 돈을 들여야 된다고 그럼 하면. 만약에 왁스를 사야 된다. 왁스를 그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코치를 받아야 돈을 주고 코치를 받아야 된다. 그건 이러면은 사실 약간 저를 속이고 기만해가면서 만나는 느낌 아닙니까? 정말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그래요. 조금 좋은 옷을 입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다 제가 판단하에 제가 한 거니까. 자기 그랬잖아요. 센스가 좋다니까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디 진실만을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민지 학생 임기만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대표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 시에 같은 능력을 가졌다면 알맞은 이미지를 가진 지원자에게 끌리는 것은 맞다. 그렇다. 그렇다. 좋다. 왜냐하면 자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고요. 자, 기다렸을 때 이미 지금 심박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고 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면접 이미지 메이킹 여부를 떠나서 지원자로서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 준비하는 것들은 기본 예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나건 학생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도 스펙이 되어버린 현 상황 문제 없다?
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죠. 남하게 인정을 저- 해주셨는데요. 한번 헤어진 건가? 저는 일단은 문제를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 정도 문제는 우리 구직자들이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이겨내는 것처럼. 이겨낸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자, 민지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전혀 맞지 않는 이미지의 지원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느낌이 좋으실까요? 좋지 않을 겁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겁니다라고 않다. 일단 지원자의 첫 인상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게 면접 답변이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첫 인상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지원자가 제대로 답변하고 면접관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태도를 보여줬다면 면접은 긍정적으로 판결이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원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민지 학생처럼 고스펙에 말도 똑부러지게 하는 지원자가 스타일이 좀 별로라면 떨어뜨릴 것이다.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말을 똑부러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스타일이라는 건 얼마든지 이제 조언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는 건 굉장한 영향이거든요. 게다가 고스펙이다. 맞아요. 게다가 민지 학생이다. 그럼 당연히 바뀌는 거죠, 당연히. 사실 민지 학생이야말로 예쁘지. 민지 학생 1승. 예, 네. 예쁘지. 의문의 1승. 똑똑하지, 진짜.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취업시장에서는 당연하게 너무 숨은 인재입니다. 숨지 않고 나와 있는 인재죠. 그렇죠. 나와 있는 인재네요. 제가 숨어 있는 인재네요. 그러면은 숨어 있습니다. 저는. 네.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스펙이 되는 이 시대에 이미지 메이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지 학생부터 해주시죠.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컨설팅은 두 가지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일단 저의 전체적인 외모를 이 기업에 맞게 점검할 수 있고요. 또 태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한 가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이미지 컨설팅을 받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 나은가? 내가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의 손길을 타게 되면 내가 하는 것보다 낫게 됩니다. 취준생들은 면접까지 힘든 관문을 여러 개 통과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 아닐까요?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합니다. 이상 최후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 컨설팅이 가지고 올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면접 과정, 취업 과정에서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비용을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중요한 나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와 취준생에게 이미지 컨설팅의 보편화가 주는 악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천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외모의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사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취준생에게도 악영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외모보다는 나의 진짜 실력이 그리고 정형화된 이미지보다는 나의 제대로 된 개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지성, 감성, 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구축하면 좋을지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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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focus on